오늘은 상사의 신뢰를 얻는 보고 전략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사한테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해결이 됐다는 거야 뭐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을 들으셨다면 정말 뼈아프지만 그날의 보고는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생활의 80%는 바로 이 보고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고는 단순한 업무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180도 바꿔줄 상사의 신뢰를 얻는 프로 일잘러의 보고 전략 5가지를 속성으로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을 요약한 인포그래픽은 고정 댓글에 있는 초실행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상사를 나의 고객처럼 생각하고 철저히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글을 읽는 것이 편한 독해형이고 어떤 분은 말로 듣는 것이 편한 청취형입니다. 상사의 평소 선호 스타일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해형 상사에게는 보고서를 넘겨드린 다음 검토하시는 동안 약간의 텀을 둔 후 간단한 구두 설명을 곁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청취형 상사에게는 구두 설명 후 간단한 약식 보고서를 제출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사의 언어를 미러링해보세요. 상사가 자주 쓰는 단어나 관심사를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사가 평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면 보고할 때 부장님, 현재의 위기 상황을 획기적인 기회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보았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하는 직원에게 점수는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추측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많은 후배님이 질문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모호한 상태로 일을 진행하다가 엉뚱한 결과물을 가져갑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일입니다. 지시를 받으면 지시 내용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이해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보고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마감 기한을 확실히 하세요. 세 번째 전략,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상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결론부터 말하는 2갈식으로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 이유와 사례,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강조하고 향후 대책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여러분은 바로 에이스가 됩니다. 상사의 뇌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서론이 긴 미괄식 보고는 상사에게 그래서 핵심이 뭔데? 라는 의문을 품게 하지만 핵심이 명확한 2갈식은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글을 쓰지만 직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학교와 정반대여야 합니다. 상사는 보고를 받을 때 승인을 해줘? 말아? 이렇게 판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배경 설명을 늘어놓으면 상사는 정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보고의 구조는 핵심 결론을 앞에 두고 그 뒤에 근거와 사례를 붙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고는 스무고개 퀴즈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세요. 2갈식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보 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포인트. 왜냐하면 지원자의 92%가 SNS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reason.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쇼폼 활용 시 지원율이 40% 상승했습니다. example. 따라서 타겟 광고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포인트. 어때요? 귀에 쏙쏙 박히죠? 그래도 2갈식이 너무 어렵다면 AI 비서를 쓰십시오. AI에게 내용을 입력하고 이 내용을 결론, 이유, 근거, 향후 계획 순서의 2갈식으로 요약해줘 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렇게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순한 현황이 아닌 대안을 가져가십시오. 상사에게 가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무능한 하수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자기 주장을 준비해서 가세요. 보고할 때는 A안과 B안 중 효과가 높은 A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보세요. 상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결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여러분은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깜짝 쇼는 필요 없습니다. 중간 보고를 철저히 하세요. 많은 분이 완벽하게 다 해서 보여줘야지 하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거 어떻게 됐어? 라는 질책뿐입니다. 묻기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간 보고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자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상사가 묻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십시오. 지시하신 건은 현재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지시하신 방향성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미리 확인하여 상사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상사를 감동시키는 골든 멘트를 더해보세요.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라는 책임감, 계속 중간 보고 드리며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라는 신뢰성, 그리고 이번에 좋은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성장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들은 상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보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했는가? 지시사항과 마감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결론부터 두갈식으로 작성했는가? 나만의 대안이나 의견이 포함되었는가? 상사가 묻기 전에 진행 상황을 공유했는가? 여러분의 보고 실력이 바로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보고의 기술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평판과 평가에 확실한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보고를 응원하며 다른 치트키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요약한 인포그래픽은 고정 댓글에 있는 초실행강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